그들은 멀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죠. 마치 당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이란 존재가 그들의 머릿속에 아예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더 솔직하고 더 진실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치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당신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을 잃으면 그들의 마음 한구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앉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무엇이 변한 건지, 왜 하필 지금인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을 겁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처럼 천천히 그리고 잔잔하게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랑에 빠질 때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당신이 그들의 감정을 눈치챘을 때쯤이면 그들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조용히 그 감정 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빠진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타이밍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했던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했던 무심한 행동들이 다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밀당을 하거나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인 척 연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회피형 애착이 내면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있는 심리를 이해하고 나면 다가왔다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모습, 갑작스러운 거리감, 마음의 벽 등 그들이 했던 모든 행동이 완벽하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이 보여준 모습들이 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게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분명한 호감이 있고 그것은 아주 진실된 감정입니다. 당신이 먼저 한두 번 연락을 합니다. 그들은 대답은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것만큼의 열정은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과 차가움이 존재합니다. 그때 당신은 문자를 한 번 더 보내거나 당신이 얼마나 그들을 아끼는지 증명하기 위해 더 강하게 다가가는 대신에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밀당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을 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결단력, 그 조용한 다짐 하나가 회피형 사람의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 강하게 때렸습니다. 회피형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어릴 적 어느 시점에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데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에는 항상 조건과 기대가 따랐고 누군가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관계 속에 갇혀 숨이 막힌다는 느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경계는 그 상처를 둘러싸고 일종의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방어체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누군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뒤로 물러서라, 거리를 조절하라,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라.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그들의 삶에 들어와 호감을 보이기 시작할 때마다 그들의 방어체계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이 매달립니다. 상대방은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눈앞에 나타나며 더 많이 애를 씁니다. 회피형 사람이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불안함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달리는 모든 행동들은 회피형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을 정확히 확인시켜줍니다. 사랑은 압박이다. 사랑은 나 자신을 잃는 것이다. 사랑은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상대방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평온함을 유지했고 당신만의 세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그들이 누군가에게 끌림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억지로 애쓰지 않고도 그들에게 안전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꾸며내지 않은 진짜 안전함. 그것이야말로 회피형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해보세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두려움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당신은 그 두려움을 녹여버렸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은 당신과 나누었던 교감들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들까지 말입니다. 당신이 보내지 않았던 문자, 당신이 불안해하지 않았던 순간, 그들이 당신이 상처받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당신이 전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회피형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둘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들이 평생 믿어왔던 내면의 이야기에 반기를 드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은
결국 새 장이 되어버린다는 그 굳은 믿음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굳건한 이야기 속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균열을 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이 뿌리 박힌 믿음에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들 마음의 벽 전체가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은 그들이 없어도 충분히 완전한 당신만의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원하는 것과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크고 명백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회피형 사람들은 그 차이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일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목표, 취미 같은 진짜 당신의 삶 말입니다. 그들이 답장을 하든 안 하든 흔들리지 않는 당신 자신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연락을 끊고 조용해졌을 때 당신은 전화기를 붙잡고 머릿속으로 불안한 소설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타났을 때 당신은 진심으로 그들을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안도하는 척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참다가 겨우 내쉬는 사람처럼 굴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회피형 사람들을 미치도록 끌리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의 감정적인 생명줄이 되는 것에 대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보통 어린 시절에서 기인합니다. 가족의 감정적인 무게를 떠안고 책임감이 강한 보살핌의 역할을 해야만 했던 기억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의 연애에서 상대방의 모든 감정적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만 돌아갔던 경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무게감은 그들을 거의 짓눌러 버렸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두려움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게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나를 끊임없이 필요로 할 것이고 나는 결국 그 사람의 요구 속에서 내 자신을 잃고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중심으로 당신의 세상을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하게 존재하는 당신의 세상 속으로 그들을 초대했을 뿐입니다. 그 세상은 그들이 참여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미 충분히 가득 차 있고 흥미로우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끌림을 느끼는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지만 회피형 사람이 타인에게서 진정한 충만함을 보았을 때 생겨나는 감정은 끌림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존경심입니다. 그리고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에게 존경심이란 사랑으로 향하는 진짜 문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결코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없이도 완벽하게 온전한 사람을 보며 사랑에 빠집니다.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내가 생존을 위해 필요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원하기 때문일 거라 느끼면서 말입니다. 애타게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당신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그들이 머릿속에서 도무지 지울 수 없었던 당신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그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탓하거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미묘하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회피형 사람들에게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은 보통 사람들이 수면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들이 유난을 떨거나 배려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거의 모든 관계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들이 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할 때마다 항상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왜 나를 무시하냐고 묻는 문자 메시지,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는 원망으로 시작되는 대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맞닥뜨려야 하는 싸늘한 태도들입니다. 그저 숨을 좀 쉬고 싶었을 뿐인데 그들은 언제나 끔찍한 감정적 청구서를 받아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공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곧 처벌이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곧 극심한 갈등을 의미한다. 나 자신을 돌보려면 이 관계를 희생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 당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며칠 동안 조용히 사라졌을 때 당신은 당황해서 추궁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격렬한 순간을 보낸 후 그들이 뒤로 물러났을 때 당신은 아무런 원망이나 서운함 없이 그들에게 기꺼이 여유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당신은 얼굴을 찌푸리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툴 때 그들이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을 무기로 삼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은 당신을 덜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라는 위협이 사라지고 나면 인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었던 대상을 향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는 편안함, 마음껏 숨을 내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상처받을까봐 방어벽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관계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진다고 느낄 때마다 평생을 긴장 상태로 살아온 사람에게 자신을 긴장시키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단순히 매력적인 것을 넘어선 경험입니다. 그것은 거의 믿을 수 없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편안함을 찾아 자꾸만 돌아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새기며 이것이 진짜 현실인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호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분명한 기준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친밀함이라는 것이 매 순간 엉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깊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흔한 연애 조언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조언들은 일관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고 당신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느끼게 하라고 하죠. 하지만 회피형 사람에게 그런 식의 존재감은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막히는 압박의 시작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익히는 것, 그들의 신경계에 진짜 사랑으로 각인되는 것은 바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주는 사람입니다. 거리두기를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의 선물로 기꺼이 건네주는 사람 말입니다. 당신은 생색내지도 않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물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당신은 그들을 숨막히게 하지 않으면서도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회피형 사람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도 친밀함을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들은 로봇이 아닙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아주 깊은 교감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신경계가 그 강렬한 감정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게끔 조절하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믿음직하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상대를 갉아먹지 않으면서도 늘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안부를 물었지만 취조하듯 캐묻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잡았지만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애정을 표현했지만 그 대가로 상대방의 사랑을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마치 고요하지만 깊은 물의 흐름 같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거칠게 부서지지 않고 그들을 위험한 깊은 물속으로 끌어내리지도 않았습니다. 회피형 사람의 세상 안에서 이 경험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겪어온 다른 모든 관계는 마치 험난한 파도를 타는 것과 같았습니다. 짜릿한 최고조의 감정 뒤에 찾아오는 급격한 추락,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감정의 난기류 속에서 내 감정을 추스르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책임져야 하는 숨막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지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조용하고 평온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예측 가능한 말입니다. 그들 인생에서 아마도 처음으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편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관계의 초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계의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깊게 빠져듭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초기 설렘이 희미해질 즈음, 바로 그때가 회피형 사람이 비로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경계가 이 관계가 정말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탐색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당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당신다운 모습으로, 여전히 한결같고 차분하게 남아있었다면 바로 그때 그들의 내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잃는다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실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정한 안전함을 느끼게 해준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도 그 마음을 곧바로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을 기록하고 소중히 간직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스쳐 지나갑니다. 결국 그들에게 또다시 압박을 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 익숙한 숨막힘을 느끼게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당신의 존재는 아주 선명하게 빛납니다. 당신 곁에서 느꼈던 그 따뜻하고 평온했던 감각의 기억은
앞으로 그들이 만날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5번째, 당신은 감정을 쓰레기통에 쏟아붓듯 쏟아내지 않으면서도 당신 내면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면서도 상대방을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과소평가하지만 아주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타고난 성향이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든 간에 당신에게는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겉으로는 무덤덤해 보이고 때로는 냉정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사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느끼고 흡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속에 숨겨진 묵직한 무게감,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 차마 꺼내지 못한 간절한 요구사항, 그리고 그 감정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질 때, 누군가 자신의 모든 감정적 세계를 자신에게 짊어지게 하려 한다고 느낄 때 그들의 내면 어딘가에서 굳게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상대를 아끼는 마음 자체가 그들을 너무나 벅차게 만들고 그들에게는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낼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치 홍수처럼 상대를 덮치는 대신 아주 진솔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당신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당신은 힘들고 아픈 이야기도 꺼냈지만 그 이야기 속에 스스로를 빠뜨리며 허우적대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분명한 주관과 깊이, 그리고 너무나도 풍부한 내면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그 세계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줄지 시험하는 것도 아니었고, 감정적인 거래를 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으로서 솔직하게 존재하며 온전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들과 마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회피형 사람들이 겉으로는 절대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 깊이 간절하게 목말라 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들도 깊이를 갈망합니다. 겉핥기식의 대화는 그들을 금세 지루하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누군가의 구원자 역할을 떠맡는 것 역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생생하게 살아 숨 쉬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내면의 세계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줘야 한다는 끔찍한 책임감 없이 그저 즐겁고 편안하게 탐험할 수 있는 내면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아주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속 무언가가 활짝 열리고 말았습니다. 6번째, 당신은 그들을 고치거나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며 오직 당신만이 무너지지 않았던 지점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연애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감정적으로 더 열게 만들려고 가르치려 든다고 느끼면 그것이 아무리 순수한 사랑과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 내면의 무언가가 육중한 금고문처럼 철컥하고 닫혀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권유의 이면에서 그들은 너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지금과 달라져야 해. 너는 더 노력해야 해. 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들의 가장 깊고 오래된 상처를 정확히 찌르고 들어옵니다. 회피형 사람과 사랑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이런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만 더 열 수 있다면, 약해져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직 그 목표 하나를 향해 관계의 운전대를 억지로 꺾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때로는 자신조차 깨닫지 못할 만큼 교묘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회피형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누군가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을, 그 따뜻함 이면에 숨겨진 어떤 목적을 감지해내는 데 있어 비상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아무런 숨겨진 목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그들을 뜯어고치겠다는 어떠한 개조 프로젝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도 기준이 있었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재건축하려고 억지를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대로 정해버린 그들의 잠재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진짜 모습을 보았고 그 진짜 사람과 기꺼이 교감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늘 고쳐야 할 문제거리로 취급받으며 살아온 사람에게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봐주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달콤한 위로의 말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완벽한 무장해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완벽한 수용이 회피형 사람의 마음에 안착했을 때 일어나는 실제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철옹성 같던 마음의 벽이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이 억지로 그 벽을 부수고 들어갔기 때문도 아니고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말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압박 없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바라봐준다고 느낄 때 마음의 벽을 세워야 할 이유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무거웠던 갑옷의 자리를 안전함이 대신하게 되고 그 따뜻한 안전함 속에서 그들은 드디어 당신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느리게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럽게 느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진실된 발걸음입니다. 그 움직임, 억지로 끌어내지 않은 회피형 사람의 자발적인 발걸음,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향해 아주 온전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깊게 사랑에 빠졌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지 못했던 단 한 가지를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들은 평생 그 사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전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6가지의 행동들은 결코 당신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쿨한 척 연기를 하거나 무심함을 가장하라는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적처럼 작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당신 내면의 아주 진실된 곳에서 우러나온 진짜 당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억지로 안정감을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안정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독립적인 척 연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당신만의 멋진 삶을 가꾸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어떤 전략이나 꼼수로 그들을 수용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존중했고 사랑이란 누군가를 개조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에 대해 다루는 대부분의 조언들이 철저하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흔한 조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쿨하게 행동해라. 거리를 두는 것을 무기로 삼아라. 그들이 당신에게 매달리게 만들어라. 하지만 평생을 누군가의 가짜 미소나 친절한 얼굴 뒤에 숨겨진 압박감을 스캔하며 살아온 회피형 사람들은 단 몇 초 만에 그 얄팍한 속임수들을 꿰뚫어 봅니다. 그런 그들이 도무지 방어해낼 수 없는 유일한 무기는 진심으로 내면이 꽉 차 있고 진정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진실로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모든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신의 삶에 다가왔다 멀어지기를 반복하며 나타났다 사라지는 회피형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행동이 결코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평가표가 아님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배워버린 그들의 망가진 신경계가 내보내는 오류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 곁에 존재하는 방식은 화려한 말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묵묵히 곁에 머물며 온몸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연기나 압박 없이도 너는 이곳에서 완벽하게 안전해. 네가 너다운 모습으로 있다는 이유로 너를 벌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네가 지금보다 더 완벽해지기를 바라지도 않아. 라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회피형 사람은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그 사람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어느 순간 번개처럼 자신이 얼마나 기적처럼 귀한 사람을 찾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하고 조용하게 진짜 사랑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제 당신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이야기의 어느 한 구절에서라도 당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 멋진 당신의 모습을 끝까지 잃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나 진정한 안정감과 타인의 상처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여주었던 당신은 결코 얄팍한 전략이나 연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으로 남아주세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에게 꼭 맞는 진짜 인연은 언제나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